엿새 동안 열렸던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오늘 오후 엑스포에서 폐막식을 갖고 모든 일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폐막한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최근 손해배상 청구나 정리해고 등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대상포진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에 개막했던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엿새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세계 물포럼은 정치적 선언문 채택과 대구 경북 실행 선언 등을 통해 UN 차원에서 물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데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 경북 실행 선언은 이번 세계 물포럼의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물 안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물, 실현 가능한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류 물 문제의 해결에 대구 경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서의 물산업을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구촌 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노력, 정부의 투자, 또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동시에 공공세의 문제로 항시 접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포럼과 달리 이번 세계 물포럼에선 실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물과 관련된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정치적 실행을 논의하고 촉구했습니다. 강요 선언과 국회의원 선언, 지방정부 선언을 통해 9월 UN 총회가 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할 것과 차기 세계 물포럼의 준비 기반이 될 로드맵이 실행 지침으로 구체화됐습니다. The pledges made during the 7th forum will be carried to New York as a major contribution to the adop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n water. 전 세계 물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에서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오는 2018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 물포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이번 세계 물포럼은 물의 올림픽답게 160여 개 나라에서 3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해 물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외국 정상급 인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직접 만나기 힘든 글로벌 기업 CEO와도 잇따라 만나 지방 외교와 투자 유치를 통해 대구 경북을 알렸습니다. 특히 대구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제조업을, 경북은 풍부한 물자원과 멤브레인 산업을 강조해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물관리 능력과 물산업 기술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고 돌아가는 그런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운동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지역 물 관련 기업들도 물포럼을 찾은 외국 업체나 기관과 수출 상담을 벌였고 전시 관련 업체들은 물포럼 기간 2천여 원의 직접적인 매출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준비 소홀은 아쉽기만 했습니다. 개막식에서의 자격루 사고와 등록 전산 장애, 외국 귀빈 의전 실수, 자원봉사자 관리 부실, 시민 참여 저조 등 국제 행사에 걸맞지 않는 준비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을 늦게 오니까 안 되는 거고, 현장 장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주인의식이 없는 그거의 결정판인 거죠. 일회성 국제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세계 각국과 기업, 기관과 맺은 네트워크로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지역 업체 해외 진출도 가시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대구 경북 세계 물주간 창설과 월드워터 파트너십 구축 등 정부의 물 정책과 지원 방향 설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요구가 높지 않으면
이렇게 단발성 행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주체는 우리 대구 경북 시민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지역의 그 공무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달구벌과 서라벌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7차 세계 물포럼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결실로 만들어내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 참석 일정을 맞추느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날짜를 수차례 연기한 끝에 이달 23일로 정했는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무총리의 낙마설까지 제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불참하면 행사의 격이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총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개통식 날짜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참석할 때와 안 할 때 두 가지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대상포진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의 증상과 예방법, 도성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얼굴, 팔, 다리 등 몸의 한쪽을 무섭게 덮은 수포들.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경의 침투에 생기는 증상인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치료가 늦으면 극심한 신경통에 길게는 수년 동안 시달리고 얼굴에 생기면 안구 질환은 물론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해버리면 나중에 다 낫고 난 뒤에 피부는 멀쩡한데 한 번씩 전기 고문 환자들 표현을 따지자면 전기 고문 당하듯이 통증이 와서 자다가 일어났으면 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2009년 45만 명이던 대상포진 환자는 5년 동안 37% 증가해 60만 명을 넘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훨씬 높은데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오늘 맞으러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비타민 섭취 등으로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번 달 전국의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북의 지수는 135.6으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북의 주택지수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4위로 지방평균보다 11.9포인트 더 높았는데 대구는 129.5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손해배상 청구나 정리해고 등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임오프 제 시행에 반발해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영업 손실은 없었다며 최근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즉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는 점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면서 노조원들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부재소 특약도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조원이 잇따라 나오자 지난 2004년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결국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겁니다. 비록 그 파업이 위법성을 다툼이 있더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을 시에는
손배 감유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리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부당했다는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150명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이어 역시 1, 2심과 정반대인 대법원 판결로 일터에서 쫓겨나 9년 동안 거리를 떠돌던 KTX 여성무원들은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판결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우려도 있고, 또 정부 방침이나 또 기업들 이 노조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이던 법원에서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해방 후 미 군정의 폭정에 항거한 민중 항쟁인 이른바 대구 10월 항쟁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 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2심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지난 1946년 10월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와 친일 관리 등용에 항의해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가한 시위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경찰과 시위대 양쪽에서 170명이 숨지는 등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황산 유출 사고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질타를 받았던 봉화 석포제련소가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환경오염 업체라는 낙인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장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그동안 상생을 요구하는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던 석포제련소가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귀를 연 겁니다. 친환경 경영의 우선 조치는 비점오염수 차단입니다. 공장 내 빗물을 전량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우수 저장조와 2,000톤 규모의 별도 비점오염수 저장조를 설치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폐수 배출량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일 배출량이 1,500누베인데 이것을 2분의 1 이하로 더 줄여서 700누베 이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괴 35만 톤과 황산 60만 톤을 생산합니다. 황산과 아연괴는 자동차와 철강, 가전산업의 기초 소재로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도록 대기, 수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고는 한마디로 화려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사고 탓에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공장을 옮기던가 친환경 경영으로 상생의 길을 찾던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석포제련소가 이번에 선택한 길은 친환경 경영입니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석포제련소의 친환경 경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장례식장 직원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병원 측으로 전달됐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구시 등 행정기관도 해당 장례식장 영업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족의 슬픔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는 장례식장의 폭리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협동조합은 몇 개나 될까요? 160개고 조합원은 평균 3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한 카페. 음료와 생활소품, 잡지를 판매하고 광고 제작 의뢰도 받습니다. 위치는 물론 겉모습과 판매 형태도 남다른 이 카페는 한 협동조합이 운영 중입니다. 8평 남짓한 이 작은 가게를 중심으로 6명의 젊은 문화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꾸렸습니다. 영상과 디자인, 공예 등 조합원들의 개별 활동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아트페어도 참여한 데 이어서 젊은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서는 생각만 했던 일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신생 조합의 증가로 도내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 160곳으로 늘면서 경상북도가 사상 처음 협동조합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익 구조는 생산보다는 판매와 구매 부문이 더 컸고 조합원만 대상으로 한 폐쇄형 사업보다는 지역이나 전국 상권을 노린 사업이 많았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었고 평균 조합원 수는 32명, 조합당 2명 정도의 신규 고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협동조합들은 경영 컨설팅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은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우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환경공단이 기술개발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달빛 환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공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개선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환경시장에서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제1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대구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내일부터 8일간 열립니다. 이번 참꽃 문화제는 콘서트와 가요제뿐만 아니라 참꽃 낚시와 참꽃 화전 굽기 등 다양한 체험과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견사가 중창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견사를 오가는 친환경 전기차 반딧불이와 함께 별도의 순환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오는 23일 개통되는 도시철도 3호선의 효과와 안전성을 진단합니다. 또 단순 교통수단의 차원을 넘어 문화산업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3호선이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대구의 구도심을 연결하는 만큼 도심 재생과 연계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경북 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소속 기자 3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대구 MBC 김철우 기자가 87.9%의 찬성률로 대구 경북 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신임 회장은 지난 1993년 대구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현재 편집 제작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대구 경북 기자협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주 첨성대의 정밀구조 안전진단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첨성대의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화재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집안 상태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사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반경 100km 대형 소용돌이 안에 오목렌즈 모양으로 된 10도의 고온해수 덩어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수심 250m까지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는 아직까지 어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양조사원과 함께 해류 변화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